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한겨레 신문이 보였던 태도가 이영희 선생에도 또는 그때 운동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영희 선생만은 아니에요. 이영희 선생과 또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들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또 북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인程度가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부터 이영희 선생부터가 흔들려 본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뭐냐?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나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영희 선생도 그렇지만 백낙청 씨 같은 분, 백낙청. 그 다음에 또 그 외 일반적인 지식인들 다가 굉장히 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도 사회주의는 옳지 않다고 딱 비판적인 말을 안 하느냐? 또 북한이 또 참상이 드러났는데도 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안 하고 은근히 그냥 황석영 씨처럼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이는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다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발언을 왜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나쁘냐? 이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 내지 운동권에 얹혀가지고 여기에 이걸 비난하는 것보다 즉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것, 북한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옹호는 안 하지만 대충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이 운동권에 얹혀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살아가는 데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라는 말은 좀 너무 좋은 말이고 그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얹혀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백낙청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무슨 사회주의자겠어요? 또 북한을 좋아하겠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는 사회주의자라면 원래 사회주의 공부를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공부한 일이 없어요. 책 이름도 무슨 책이지? 무슨 공부법 있잖아요. 예. 분단시대 공부법. 분단시대 공부. 그런 게 있었어요.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초등학생 책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유치한 책이나 내면서 그런데 북한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비판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진짜 북한이 그럴듯한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틀릴지라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 잘 산다 이게야.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되는 게 좋다 이게야. 그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할 리가 있겠어. 만약에 북한에 가서 그래 살아라 하면 살겠어요? 절대 안 살 사람이지. 그런데 북한을 비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것이 이영희 씨나 백낙신 씨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위 자기가 진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산주의 옳다. 북한 주체사상 옳다. 북한 잘한다. 옳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말은 잘 안 하고 뭘 하느냐. 사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자본주의가 문제다. 또 시장경제가 문제다. 미국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사회주의나 북한을 계속 또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이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뭐 자임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굴이 어디냐? 한겨레예요. 이 한겨레 신문을 매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글도 쓰고 돈도 벌어먹고 다 이렇게 한다. 거기서 좀 첨언하자면 아까 선생님 얘기 속에 70년대 초반은 북한이 더 남한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얘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20년을 딱 넘어서 90년대 초반이 되면 그 중간에 소련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황석영 씨의 책처럼 사람이 살고 있었네. 북한은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경쟁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 청정지대다. 뭐 이런 얘기들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럼. 사실은 이영희 선생도 그 역할을 하셨죠. 그럼. 당산애가 같은. 그럼. 그러니까 76년 당산 대지진을 미화하는 유명한 한겨레 신문 그래. 칼럼이 있죠. 그래. 그래가 당산하고 저 어디하고 비교했지? 그 뉴욕 저기 폭동과 비교를 했죠. 그래. 그래서 그게 76년 당산 대지진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칼럼 보는데 그 칼럼. 그런 사람들이라 이게야. 그러니까 지금 고까지가 이제 하나고. 그런데 보탠 말은 예. 즉 중국을 특별히 옹호하는 사회주의가 옳다 이 말은 못 하지 않아요. 예. 안 하면서도 당산 지진에서 그 협력을 예. 마치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다. 사회주의적 리더국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 써 이래가지고 역시 사회주의가 옳고 중국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중국 베트남 그 70년대 후반에 찬양을 할 때 문화대혁명의 인간관 어떤 사회관을 상당히 은연중에 칭송했거든요. 근데 소련 사회주의권이 붕괴됐음에도 또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북한의 인간관을 찬양하는 주사파의 정세관으로 바뀐 겁니다. 네. 제가 그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좀 정리해서 예. 북한이 저렇게 드러났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옹호하는지는 요 챕터 말고 요 다음 챕터에 별도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백낙정 선생님의 예를 들면서 그게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이권 그럼. 자기의 어떤 지위에 대한 이런 거랑 올라타는 연관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추가할 얘기 있으시면 그런데 내가 그런데 한겨레 근데 요 저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아까 자네도 말할 때 왜 저 학생 운동권에 예. 영향이시다. 이 우리 제야가요 3대 콤플렉스에서부터 못 벗어난 거예요. 그 3대 콤플렉스가 뭐냐면 첫째는 학생 콤플렉스. 학생 운동에서 뭐 주장하면 이 지식인들 제야가 그 따라가기가 바쁜 거야. 다 따라간 거야. 다 따라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동자 콤플렉스. 노동운동에서 뭐 주장하면 또 다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근데 걔는 거의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콤플렉스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 뭐냐? 북한에서 뭐 주장하면 또 이 제야는 또 다 따라가는 거야. 전혀 비판 못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돼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건 가짜 사회주의고 진짜 사회주의를 하면 괜찮다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이거 못 벗어나는데 특히 북한 콤플렉스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학생 컴플렉스도 저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유시민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농촌 법학회 농법이거든요. 유명한 서울대 서클인데 여기가 자기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도 아니고 국민참여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접했던 서클 그 서클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학생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돌이켜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제야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상하관계가 제야가 있고
학생이 있는 건데 사상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전혀 받았어요. 안 그렇지. 거꾸로. 학생이 있고 제야가 있고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예. 민통연 할 때 예. 민통연이 이제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인데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청 민중운동 단체라 해가지고 예. 뭐 의사 뭐 단체도 있고 또 특히 또 민중 문화운동 협의회 민중문화운 민문협의라 그랬어요. 예. 또 민문협 또 민중미술협의회 예. 민미협 예. 또 민해총 뭐 등등 이런 또 노동자 단체도 있고 뭐 선호련 뭐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특히 서울대학교 이제 민민투 자민투 해가지고 강하게 학생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것도 또 김세진 뭐 이재호 막 그 분신자기라고 일 때 물론 그때는 학생운동에 힘이 있었지. 학생운동에서 무슨 조류가 생기면 그거 빨리 어디 가서 하나 듣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전부 그래서 나는 좀 안 그런 사람이거든. 아 맞습니다. 그 기억납니다.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 나는 운동을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예. 60년대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운동 철학을 상당히 갖고 있은 거고 또 나는 또 언제라도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콤플렉스 가질 일이 별로 없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학생운동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듣고 와가지고 그거 전파해가지고 그게 옳다고 하기가 바쁜 거야.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가졌던 학생, 그러니까 어느 세대든지 간에 모든 계급계층 세대한테 골고루 이념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집중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있는 학생, 대학생들, 학생운동 여기가 모든 사상의 뿌리 같아요. 그럼 예, 여기 파생된 거고 주사파도 거기서 다 나온 거야. ML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본래 주제로 들어온다면 이제 한결의 그게 중요한데 예. 아주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운동권에서요, 학생 사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극대화하고 예. 주체 사상도 극대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80년 가을, 80년이 5.17 아니야. 5.17, 예. 5.17 그 가을부터 81년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랬냐면 70년대에 제적당한 사람들이 출판사를 많이 차렸어. 그래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을 많이 내놨어. 이제 그거를 읽고 전에는 사회주의적인 지향, 정서는 있었지만 그 본 책을 읽고 확신을 그래 안 했거든. 근데 이 책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논장서적 같은 데 있죠. 논장서적. 근데 뭐 확실하게 막 이제 막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학생 사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주체 사상도 1985년도 김용환이가 그 통역당 목소리 방송 있잖아요. 고국의 소리 목소리 방송. 그거 뺏기 가지고 전파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주체 사상 붐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학생 사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야가 그게 맹목적으로 그걸 수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을 일단 정리한다면, 한겨레 신문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정직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학생 사회에 영향을 받는 한겨레 신문이 그런 변화들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막았고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학생운동의 그러니까 학생운동 사회에서 주사파가 강력히 온전하는, 제가 볼 때 이기 주사파입니다. 그게 제가 이기 주사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식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식인 하면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뭐랄까 무당파적이고 이렇게 이럴 전문가적이고 이럴 거라고 보이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좀 편향돼 있어요. 어떻게 지식인들이 저럴 수 있지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 뿌리가 이어져 그 뿌리에 있고 그 뿌리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또 패거리로 되푸는 거예요. 패거리로
이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있잖아요. 여기에 편성하고 그것이 또 자기네들 밥그릇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하고. 그래서 이게 나쁜 거지. 지식인이라는 것은 설사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죠. 옳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여기 자기 정당화가 뭐가 있느냐? 저기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약간은 정당화하면서도 세상의 변화를 전혀 거부하면서 그 패거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제가 다시 사회운동을 하게 된 건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겨레 신문이나 참여연대나 정의구현사재단이나 이런 우리가 좀 믿어왔던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 사회의 기본 어떤 뿌리가 되는 정의의 기초에서 발언권을 할 거라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보였던 모습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뿌리가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그러니까 3대 컴플렉스의 학생 컴플렉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컴플렉스, 노동자 컴플렉스, 북한 컴플렉스 그대로 온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친문재인 정권을 하는 어떤 일련의 지식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학생 같아요. 느낌이 그냥 옛날에 특히 정세현 씨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정세현. 난 이 사람 그 수준이 딱 대학 3학년이라고 봐요. 운동권 대학생 3학년. 예를 들자면 미국이 왜 북한 문제를 잘 해결 안 하느냐. 그는 미국이 저 남한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게 딱 대학생 수준 아니에요? 이게? 이건 3학년 수준도 못 되지. 2학년 수준.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진보 이데올로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 사람 인터뷰해주고 글 쓰고 하는 게 이게 한겨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겨레는 민족사적으로 엄청난 죄악을 범한 집단이거든. 근데 좀 이야기가 너무 멀리 나가는데 요즘 이 한겨레 신문의 행태는 보면요. 의용 언론 중에 이런 의용 언론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다 의용을 했는데 요즘 한겨레 신문만큼은 의용 안 했어. 선생님 그 책임지셔야 돼요. 이건 뭐 내가 책임을 지고 남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지금 한겨레 신문이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이런 어용 신문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방송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가라고 지금 내 일부러 지금 정말로 그렇다. 진짜 의용이야. 의용의 표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에 이어서 얼마나 됐죠 시간이? 지금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주제를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묶어서. 그러시죠? 예. 아까 그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안 좋을 텐데. 아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요걸로 계속 하시면은 기왕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송건호 씨라든지 황석영 씨라든지 그 말씀. 그래 내가 참 좀 더 미안하지만요. 요거는 연결합시다. 선생님한테 지금 저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명과 그다음에 자, 그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좀 더 그렇게 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데는 예를 들자면 그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 나의 문 목사님을 모시고 민통연 활동을 했잖아요. 또 문 목사님은 참 순수한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990년 4월달에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김일성하고 뭐 안고 뭐 통일은 이루어졌다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이 문 목사의 그 민족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또 민족적 순수성은 난 뭐 그걸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데 역할을 했거든. 특히 이분이 또 남한 주사파들에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한동안 남한 주사파들이 문 목사를 얼마나 떠받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말도 못하지 뭐. 완전히 영웅 중의 영웅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런 거가 이런 나는 그래서 난 문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요. 정말 뭐 할 말이 진짜 많은 부분인데 이런 거가요.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익환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앞으로 통일되면요. 황석영, 문익환 등 임수경 등등 있잖아요. 굉장히 배격 매도당합니다. 어? 우리 인민들이 지금 이렇게나 죽어가는 걸 너는 몰랐나 이거야. 어? 그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당신네들은 엄청나게 기여했다. 나는 이런 말들이 난 나온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이게 어떤 그 나의 행위가 말하면 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갔다 오면 황석영처럼 북한에 갔다 와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제 유홍준 고원인가? 고원, 유홍전, 저기 소설선 김주영 이 세 사람이 여행을 했어요. 예, 예. 북한 여행을 해서 북한에서 이 작가들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름간 구경을 시킨 거야. 남한에 가서 선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침 김주영 씨 강의를 어디 듣게 됐어요. 강연인지를. 딱 이러는 거야. 우리 세 사람이 갔는데 식사 대접 받았지. 일부러 그는 뭐 기획 여행이니까. 근데 베이징 공항에 딱 내려서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북한에 속았다. 지금까지 나는 북한을 잘못 봤다.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주영 씨야. 나머지 두 사람은 안 그런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김주영 씨한테 들었는데 김주영 씨 여기 왔는데요. 북한에서요 계속 전화 온다는 거야. 한 달 정도 사이에. 북한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신호가 오는 거야. 감시하는. 그래서 야 북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즉 북한에서 보고 간 거를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세 사람 중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나 갔다 왔 내 이 말 꺼낸 거는 갔다 왔으면 북한의 실상을 봤잖아. 못 사는 거 봤잖아요. 내가 이제 다음 챕터에 왜 요번에 옹호하는 건 나중에 할 건데 못 사는 걸 봤으면 여기 와서 못 살더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을 안 한단 말이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을 계속 주사파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이거는 문 목사는 이런 분들만 아니라 백낙청 등등 여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한에 한두 명이 갔나 이게 수백 명 수천 명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유홍준, 고은, 김주영이 언제 간 거죠? 그게 뭐 나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합법 방법인가요?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맨날 갔다 왔다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집단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카르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전향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약간 꺼림직하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도 좀 놀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90년대 초부터 지금이 20년이니까 30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설사 네가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정직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안 돼. 라는 어떤 묵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좀 제도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NL에서 PD로 옮기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NL을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너는 변절한 거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지. 그래서 이제 자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이러다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쓴다거나 인터뷰를 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매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 글 안 써도 완전히 그냥 이 분위기 그냥 저거는 모르느냐 이게야. 적어도 아니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북한은 정말 잘 사는 사회고 공산주의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난을 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옳지는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대충 알거든. 북한이 잘못되고 공산주의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집단 이지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던 세 사람도 유홍준, 고은 선생은 좀 뭐랄까 대중 속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 살아남. 세계에서. 그러니까. 김주영 선생은 객지 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아웃. 북한에 부정적이면 조금 고립되는 듯한 분위기가 지난 한 20년간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러니까 유홍준이나 이 저 고은 씨는 이 사람들 그 위에 타고 있는 거야. 예, 내가 여기 요 부분은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예, 여기 우리 운동권 내 동년배들 있잖아요. 이 선배들도 여기 계속 올라타고 있습니다. 예. 그 나는 유별나게 마르크스 레닌을 비판하고 예. 주차수상 반대하고 이래 한 거지.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대충 그냥 그물에 올라타고 온 거야. 아까 그 선생님 거론하신 분이 윤평중 선생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건호, 강만길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다시 아니 그래 평가를 그분들이 해주시고, 예. 강만길 선생이 그 나보다도 연세가 한참 많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강의를 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북한 칭송이요. 북한을 그래. 칭송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뭐냐 칭송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 그러는데 남한 정권들이 다 대북 반공주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안 좋아진다 이런 사고지. 그 이거가 근데 이게 뭐 강준만 아니라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을 계속 옹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89년 문익화 목사의 방북 이후에 어떤 기조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에 군사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북한은 뭐 나름 힘들게 살지만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쫙 퍼져 있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18년 뭐 이때부터 미사일 공격, 핵 공격을 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거죠. 상당수.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조사빠지만 깜짝 놀랐어요. 올해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을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남측을 뭐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완전히 그러면 그동안 30년 동안 알고 왔던 북한 남북 관계의 어떤 이미지나 우리의 사고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하면요. 또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또 그걸 또 정당화해 버려요. 또 다른 논리로 끊임없이. 지금 거기에 제가 한국은 좀 지금 아노미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라는 게 북한은 그렇게 위협을 했고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미 탄도미사일 같은 걸 쏘고 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어떤 예민한 어떤 정치 협상 또는 군사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데 남쪽은 인도 지원을 하겠다랄지 이런 식의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안 맞는 이 상황이 지난 한 30년간 유지돼 왔던 문익환 목사나 황석영 씨나 뭐 이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남한 국민들이 약간의 무장 해제 상태, 정신적 그래서 상황과 심리 상태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가가 가능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장기편 선생님 모시고 운동권 이야기 중에서 7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 이영희 선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련 사회주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자,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그럼 장기편 선생님 마무리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북한이
절대로 이 지상 낙원은커녕 정말 인간으로서는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또 옹호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 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지. 예. 그래서 이제 자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예. 이러다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쓴다거나 예. 인터뷰를 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매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 글 안 써도 완전히 그냥 이 분위기 그냥 저거는 모르느냐 얘기야. 적어도 아니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북한은 정말 잘 사는 사회고 공산주의고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난을 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옳지는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대충 알거든. 북한이 잘못되고 공산주의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집단 이지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던 세 사람도 유홍준, 고은 선생은 좀 뭐랄까 대중 속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 살아남. 세계에서. 그러니까. 김주영 선생은 객지 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아웃. 북한에 부정적이면 조금 고립되는 듯한 분위기가 지난 한 20년간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런 그러니까 거죠. 유홍준이나 이 저 고은 씨는 이 사람들 그 위에 타고 있는 거야. 예. 내가 여기 요 부분은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예. 여기 우리 운동권 내 동년배들 있잖아요. 예. 이 선배들도 여기 계속 올라타고 있습니다. 예. 그 나는 유별나게 마르크스 레닌을 비판하고 예. 주차수상 반대하고 이래 한 거지.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대충 그냥 그 물에 올라타고 온 거야. 아까 그 선생님 거론하신 분이 윤평중 선생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건호, 강만길 이런 분들은 뭐 기타시 아니 그래 평가를 그분들이 해주시고, 예. 강만길 선생이 그 나보다도 연세가 한참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강의를 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북한 칭송이요. 북한을 칭송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가 뭐냐 이 칭송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 정권들이 다 대북 반공주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안 좋아진다 이런 사고지. 예. 이거가 근데 이게 뭐 강준만이라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을 계속 옹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89년 문익화 목사의 방북 이후에 어떤 기조가 있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에 군사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북한은 뭐 나름 힘들게 살지만 그냥 그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쭉 퍼져 있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18년 뭐 이때부터 미사일 공격, 핵 공격을 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거죠. 상당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조사빠지만 깜짝 놀랐어요. 올해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을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남측을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완전히 그러면 그동안 30년 동안 알고 왔던 북한 남북 관계의 어떤 이미지나 우리의 사고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하면요. 또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또 그걸 또 정당화해 버려요. 또 다른 논리로 끊임없이. 지금 거기에 제가 한국은 좀 지금 아노미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라는 게 그 북한은 그렇게 위협을 했고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미 탄도미사일 같은 걸 쏘고 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어떤 예민한 어떤 정치협상 또는 군사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데 남쪽은 인도 지원을 하겠다랄지 이런 식의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안 맞는 이 상황이 지난 한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문익환 목사나 황석영 씨나 뭐 이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남한 국민들이 약간의 무장 해제 상태,
정신적 그래서 상황과 심리 상태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가가 가능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 오늘은 그 장기표 선생님 모시고 운동권 이야기 중에서 7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 이영희 선생과 이영희 선생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자,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그럼 장기표 선생님 예. 마무리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북한이 절대로 이 지상 낙원은커녕 정말 인간으로서는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또 옹호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